충청남도 천안의 한 제과 전문 업체. 평일인데도 매장 안은 발디딜 틈이 없이 북적입니다. 모두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이끌린 모양인데요. 빵 좀 사러 왔습니다. 아이 줄 거라서 좀 건강한 빵 같은 거를 찾았어요. 이곳 매장에서 판매하는 빵은 약 90여 가지. 주로 천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빵을 구워냅니다. 주말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평일날에는 고객수가 1,000명 이내. 네, 그 정도 됩니다. 오늘 수세지 별려 나왔습니다. 무시빵 나왔습니다. 소스떡 나왔습니다. 흔히 아는 빵에서부터 이곳 매장에서만 파는 것까지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의 다양한 빵을 판매하는데요. 모두 직접 생산합니다. 아침 6시 나와서 거의 12시간 정도 빵을 계속 굽는다 보시면 돼요. 매장에서 뻔히 들여다보이는 곳에서 대부분의 빵을 만들고 굽고 반죽 작업과 케이크 생산 등은 각각 다른 작업장에서 진행하는데요. 반죽, 파이, 케이크, 과자, 그러니까 분업별로 다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하시는 분들이 한 8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곳 작업장 중 단연 가장 바쁜 곳은 매장 옆에 붙어있는 이곳 성형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모두 10명. 한 사람당 수백 개의 빵을 쉼없이 만드는데요. 매장에서 팔리는 빵 대부분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90) 종류에서 거의 100 종류인데 이제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빵사들이 제일 힘든 계절이 바로 여름. 빵 모양을 만드는 동안 반죽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움직여 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너무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가바료가 될 경우가 있어요. 늦게 가면은 가바로가 되면 맛이 달라지나요? 빵에서 신맛이 빵을 만드는 과정은 대부분이 수작업. 그렇지 않아도 지치는 계절 여름인데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여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일차로 모양을 잡은 반죽은 각기 다른 온도로 맞춰진 발효기에 넣어 일정 시간 발효시킵니다. 발효실에서 발효를 시켜요. 반죽에 이거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 가스가 빵 맛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빵을 구워요. 발효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제빵사. 그날의 날씨와 습도에 따라 반죽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살펴야 한다는군요. 각 틀마다 차오르는 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나 향 그렇게 된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아직 좀 폭신폭신한 감이 덜 들고 보통 틀에서 한 80%. 샀을 때 좀 아직은 그런 거죠. 특히 쫄깃한 식감이 필요한 빵일수록 발효 과정이 중요한데요. 천연 효모를 넣고 빚은 반죽은 발효 과정에서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는데요.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 탄성을 만들어 이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손에도 묻어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확실히 폭신폭신한 감이 더 있죠. 아, 이런 게 이제 특성이 다른 거예요? 이제 시간과 열의 조화로 맛을 만들어낼 차례. 200도 이상 고온으로 예열된 오븐에 잘 숙성된 반죽을 넣습니다. 빵을 구워낼 때 역시 날씨에 따라
굽는 시간이나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날그날마다 작업장의 습도나 그다음에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여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죠. 누군가 맛있게 먹어줄 모습을 기대하며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드는 사람들. 이제 나머지는 시간과 열이 알아서 할 몫입니다. 그렇죠. 안에 제품이 들어간 이상 그분 앞에 한 명 있어야죠. 무조건 있어요. 네. 열대가 넘는 오븐이 열기를 내뿜는 곳. 행여 정성껏 빚은 빵이 잘못될까 잠시도 오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금세 녹초가 되는 작업자. 불 앞을 지키는 작업이 워낙 고되다 보니 이곳 업체에선 6개월에 한 번씩 담당 파트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앞에 서 있으니까 땀도 장난 아니게 흐르죠. 계속 갈증이 나고 땀은 많이 흘리니 갈증이 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죠. 사실 여느 직업 못지않게 험한 일이 바로 이 빵을 만드는 일인데요. 수시로 무거운 걸 나르고 온몸을 쓰고 늘 불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퍽고된 작업입니다. 갓 구운 빵의 활용 점정, 마무리 작업을 하는 제빵사. 수많은 손길을 거쳐 따끈한 빵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음 빵을 구워내기 시작하는데요. 오븐 작업을 할 땐 한여름에도 긴 팔옷은 필수입니다. 토시를 안 끼고 아무래도 깊숙한 곳 있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이 데이거나 아니면은 이쪽이 스치면서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다 화장장이에요? 어찌 보면 영광의 상처. 세상에 쉬운 일은 정말 하나도 없나 봅니다. 이제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갓 구워낸 빵이 손님들을 만날 시간. 소스빵 나왔습니다. 피프레셔 나왔습니다. 모카빵 나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먹음직하게 익은 여러 종류의 빵. 이곳에서는 하루 3번 빵을 구워 매장에 진열합니다. 성형실 한쪽, 좀 특이한 가마가 눈에 띄는데요. 일반 빵집에서는 보기 힘든 전통 가마. 열을 올리는 것도 전기나 가스가 아닌 장작입니다. 가스나 전기가 생기기 전에 옛날 처음에 빵을 굽던 그 방식 그대로 저희들이 한번 재현을 해본 거고요. 기존의 오븐들의 빵을 굽는 온도는 일반적으로 한 200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온도에서 구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굽는 시간이 짧아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빵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마 안에 고르게 열이 올랐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작업자. 이 가마는 성형실에 있는 오븐보다 높은 온도로 달궈집니다. 지금 안에 내부의 온도가 380도에서 400도 정도 사이예요. 충분히 열이 오른 가마에 모양을 갖춘 반죽을 넣고 굽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서 구워내는 빵은 주로 식사 대용으로 찾는 담백한 빵입니다. 다시 불을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서 해주면 다시
맑은 불꽃이 생길 겁니다. 빵을 굽는데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요. 불 관리를 잘 계속 해줘야지만 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라서 꾸준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워낙 불 관리가 까다롭다 보니 가장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장작 가마 작업을 담당하는데요. 하루 종일 고온의 가마 앞을 지키는 건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앞에 빨개지셨어요. 네, 아침에는 좀 약간 그래도 밝았지는 않은데 열기가 짧은 시간이지만 열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집에 퇴근할 때쯤 되면 얼굴이 좀 홍조라 그래야 되나요? 좀 발그스름합니다. 기분 좋은 빨간색? 이 20여 분 만에 첫 번째 결과물이 완성됐습니다. 가마에서 구워낸 빵은 대부분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담백한 것들.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안이 촉촉해 보이네요. 되게. 네, 지금 수분을 겉에는 바삭하지만 안에는 촉촉함이 있어서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요. 네. 이탈리아 전통빵인 치아바타도 가마에서 구워내는데 참 보기에도 먹음직하죠.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과자예요. 빵이라서 밖에는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아삭하고 크러스하고요. 풍미가 향이라든가 맛을 좌우하는 그런 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기구멍들이 많이 있을수록 좀 먹었을 때 맛있게 먹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고온에서 빠르게 구워내 효모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치아바타. 뜨거운 불 앞에서 힘든 시간을 견딘 제빵사의 노고가 이 뜨끈하게 구워진 빵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가량을 이 열기 앞에서 보내는 작업자. 그는 오늘도 맛있는 행복을 구워냅니다. 드시고 가실 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날씨가 더워도 그런 좀 행복한 마음으로 빵을 굽고 있습니다. 체험학과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만들어낸 빵이 제자리를 잡고 진열되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여러 종류의 빵. 매장의 바쁜 또 하루가 흘러갑니다. 해도 뜨기 전인 오전 5시 반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이곳 작업자들이 매장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죽 치는 곳인데요. 아침에 와서 반죽 치고. 다른 파트 작업자들이 일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반죽 파티의 소명.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건 정해진 레시피대로 만드는데요. 반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계량입니다. 이거 대합. 빵마다 가장 적합한 대합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액체 상태면 수분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질어지고 조금 덜 들어가면 돼지니까 결정적으로 맛에 영향이 커요. 빵은 과학이란 말이 있을 만큼 어떤 요리보다 정확한 비율을 지키는 게 관건. 또한 어떤 밀가루를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군요. 저희 강력분도 종류가 두 종류 있고요. 강력분은 한 종류, 세 종류. 밀가루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용도에 따라 달리 사용합니다. 이곳에선 주말 평균 하루 약 300kg의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특히 빵을 만들 땐 쫄깃한 식감을 내는 강력분을 주로 사용합니다. 강력분하고 강력분하고는 뭐 네, 회분 함량이랑 수분 함량 그리고 단백질 함량 차이가 있는데 보통 빵을 강력분에 많이 쓰고 제가루는 박력분에 많이 써요. 강력분은 박력분에 비해 입자가 크고 단백질 함량이 11에서 13%인 반면 박력분은 고운 밀가루로 단백질 함량이 6에서 8%로 다소 낮은데요. 단백질이 많으면 글루텐이 잘 형성돼 반죽이 차지고 쫄깃한 식감을 주고 반대의 경우 반죽이 부드럽고 묽은 것이 특징입니다. 만들 빵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성질의 밀가루와 다양한 재료를 넣고 반죽을 시작하는데요. 반죽을 하는 시간과 강도 역시 세밀하게 조작하는 작업자. 빵 제조 과정 중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거의 유일한 공정이 바로 반죽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모습의 반죽기가 눈에 띄는데요. 마치 방앗간에 있을 법한 절구 같은 모습이군요. 얘는 스탬핑이라는 기계고요. 찍는 힘을 이용해서 반죽을 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반죽이 찰지고 수분 보유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얘는 온도계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오버믹싱하지 않도록 이 기계를 이용하면 좀 더 촉촉한 맛을 내는 빵을 만들 수 있는데요. 빵의 종류에 따라 내고 싶은 맛에 따라 반죽기도 각기 다른 걸 사용하는 겁니다. 반죽이 진행되는 사이 직접 만져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자. 보통 글루텐 상태를 보고 빼거나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는 정도? 이렇게 딱 보셔도 네. 이렇게 잘 늘어나죠. 이 반죽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빵 맛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작업자들은 반죽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빵의 종류에 따라 다른 재료를 넣고 반죽을 만들어야 하니 반죽 작업도 쉼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하루에 20번 넘게 치는 거 같아요. 20번 넘게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반죽이 제일 일찍 일어나는 파트여서 한 3시? 3시까지 이렇게 계속요? 정말 바쁘면 3시까지도 치는 거 같아요. 이제 정성껏 만든 이 반죽으로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 차례입니다. 반죽이 도착하고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성형실. 반죽기에서 잘 만들어진 반죽은 빵을 만들기 좋게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데요. 지금 180g이요. 180g. 네. 정확히 맞춰야지 빵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니까 정확히 하나하나 다 재고 있어요. 마치 기계처럼 노련한 솜씨로 반죽을 다듬는 작업자들. 날씨가 더운 만큼 반죽이 변질되지 않도록 일을 서두릅니다. 그 시각 매장 한쪽에선 좀 독특한 빵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지금 여기는 뭐 만드는 곳인가요? 쌀케이크 만들고 있습니다. 쌀케이크요? 예.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반죽해 일종의 케이크 시트를 만드는 건데요. 긴 원통을 반죽 위에 굴리고 열선으로 익히며 점점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여기 계속. 네. 저희는 이제 한 겹 한 겹 해가지고 여러 겹을 해가지고 만드는 케이크입니다. 320도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특수 오븐 앞에서 매끈하게 모양을 다듬으며 쌀 케이크를 만드는 작업자. 여간 정성을 쏟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마치 스펀지 케이크처럼 식감은 부드럽고 맛은 풍성해진다는군요.
쌀 케이크 원통 1개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한 번에 원통 3개씩을 구워내는데요. 이런 과정을 하루 평균 20번가량 반복합니다. 이 원통 1개에서 작은 것은 12개, 큰 것은 8개의 케이크가 나온다는군요. 이렇게 빵을 보시면 여기 겹겹이 돌아간 게 보이실 거예요. 크기에 따라 16겹에서 23겹까지 돌돌 말린 모양의 케이크. 고소한 맛을 내는 이 몸통의 진정한 케이크가 되기 위해선 섬세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 평균 100여 개의 케이크를 만드는 작업장. 오늘 만들 케이크는 요즘 제철인 블루베리 케이크입니다. 여기에 작업장에서 직접 기른 허브로 향을 더하는데요. 이거는 로즈마리인데 예, 블루베리 쌀 케이크에 데코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직접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네, 키워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특별한 쌀 케이크. 작업자의 정성이 더해져 특별한 날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할 예쁜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네. 보시면 좀 어떠세요? 뿌듯하죠. 눈도 즐겁고 맛도 좋고 네 일석이조죠. 네. 이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구워낸 만주입니다. 전체 무게의 80%가 팥소일 만큼 내용물이 풍성한데요. 돌가마 만주라고 있어요. 저희가 팥을 천안에 있는 팥을 공급해서 직접 끓여서 그 파이의 겉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드는 빵인데 하루에 한 2-3천 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만주 속 재료를 만드는 작업장. 직접 6시간 내지 7시간 삶아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곳에선 매장 인근에서 수확한 팥을 사용하는데요. 탈곡한 팥을 말리고 말끔히 세척한 후 매일 삶아 만주에 넣을 팥소를 만드는 겁니다. 한 얼마 정도 끓이시는 거예요? 100kg 이상 100kg 이상 끓이시고. 매일매일 끓여서 그 다음날 다 소진되죠. 이 팥소를 만드는 과정이 매장에서 하는 일 중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군요. 한 솥에 15kg씩 4개의 솥에 나누어 팥을 삶는데요. 일단 팥이 완전히 무르도록 한 김 푹 삶아줍니다. 그리고 1차로 삶은 물은 모두 따라 버리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팥 특유의 새인 맛이 잡히지 않을 뿐더러 영양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물을 버리는 겁니다. 예, 물만 한번 이렇게 버려주시는 거예요? 예, 물 버리고 물을 이제 채워서 이제 끓이는 거죠 또.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이 누를 수가 있어요 밑에가. 그래서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거예요. 보세요. 네. 만주팥은 한 8시간, 7시 반에서 8시 정도 걸립니다. 이제부턴 시간과의 싸움. 밑이 늘어붙지 않도록 중불에서 계속 저어주며 팥을 졸이는데요. 그야말로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저어주지 않으면 타요. 타요. 밑에가 타요. 제일 관건이 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매장에서는 이 단계부터 기계를 사용해 젓기도 하지만 여기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데요.
약 6시간가량 계속된 고주행 과정. 이제야 비로소 단단했던 팥이 푹 무르고 우리가 아는 팥소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손이 많이 가네요. 엄청 많이 가죠. 땀이 비 오듯 해요. 엄청나요. 여기가 에어컨을 켰는데도 엄청 덥죠. 이제 뭉근하게 끓일 차례. 약불로 불을 줄이면서부터 비로소 기계로 젓기 시작하는데요. 힘든 일은 거의 다 사람의 손으로, 기계는 그저 거들 뿐입니다. 이때도 불 곁을 떠날 줄 모르는 작업자. 17시간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상태를 살핍니다. 이만하면 팥소 상태는 합격점. 아주 질어도 안 되고 적당히 이제 질어요. 이제 그릇에 소분해 담고 상온에서 한 소끔 식힌 뒤 냉동실에서 냉기를 먹여 굳힌 후 만주 작업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 매장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팥소가 든 만주는 손으로 직접 빚어서 모양을 잡는데요. 2~3명의 작업자가 하루 종일 만주를 빚습니다. 하루에 한 어느 정도나 나와요? 하루에 2,5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 3,000개 정도요? 예.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합니다. 팥소가 녹지 않도록 이를 서두르는 작업자들. 주말이면 많게는 5,000개까지 팔리는 만큼 이를 서둘러야 하는데요. 만주 겉피는 파이 반죽이라 부드러워 조심조심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두 빚는 거랑 비슷해요. 모든 싸는 거는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만두는 이제 이렇게 잡냐, 이렇게 잡냐, 어떻게 잡냐, 그거 따로 달라요.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작업. 1차로 완성된 건 만주를 굽기 위해 만든 특수 가마로 이동합니다. 만주는 이 돌가마에서 익히는데요. 화산석으로 안팎을 만든 돌가마는 돌을 가열해 나오는 열기에 빵을 구워내는 원리로 빠른 시간 안에 구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돌가마여가지고 순수 돌로 이용해서 이렇게 열 올려서 하는 거여가지고 그냥 오븐이랑 좀 달라요. 돌가마는 이제 좀 겉과 속을 한 번에 익힌다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렇게. 190도 정도로 달궈진 화산석 열기로 맛있게 익어가는 만주. 모든 부분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가마 내부 밑판을 회전해 주는데요. 온갖 정성을 들여 팥소를 만들고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주를 빚어 구워내기까지 수백 번 손길을 거쳐야 이 흔하지만 귀한 먹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특정 한 사람만이 잘했을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들이 빵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그 작업에 참여한 그 구성원들이 다들 작업을 잘 해야지만 이 제품이 맛있을 수 있거든요. 한 사람으로만 잘 되는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최상의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여기엔 여러 작업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디저트 전문점. 이 매장의 주력 상품은 다양한 종류의 파이와 모양부터 다채로운 다양한 케이크입니다. 그야말로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모양인데요.
주말이면 평균 3천여 명이 찾는 이곳. 주로 제철 과일을 이용해 케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과일이랑 뭐 이렇게 해서 한 2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원판 케이크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게 아닌 분위기와 멋을 즐기기 위해 찾는 것이 바로 케이크. 때문에 맛도 중요하지만 모양을 내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곳에선 철에 따라 다양한 과일을 올린 화려한 미니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예쁜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깔끔하게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고. 주말을 맞아 유독 손님이 많은 날, 작업자의 손길이 매우 분주한데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케이크를 동시에 만드는 작업자. 고르게 생크림이 발리도록 집중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자칫 시간을 지체하면 생크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여름에는 생크림은 차갑게 써야 되는데 여름에는 이제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생크림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빠르지만 정교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게. 온 신경을 쏟은 결과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걸 드셨을 때 맛있어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 봤을 때 가장 보람되죠?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눈으로 한 번, 그리고 맛으로 한 번, 특별한 즐거움을 주는 예쁜 모양의 다양한 케이크. 일반적인 빵보다는 비싸지만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예쁘게 진열이 됐을 때 이 기분.